네, 시간 관계상 네 번째 강의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사부 박지혁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아마도 배고픔보다는 취업에 대한 어떤 간절함 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덮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입사한 지가 저는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또 이렇게 고등학생분들을 보니까 입사했었을 당시, 입사를 준비했었을 당시 어떤 막막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부터 해서 입사 후에 어떤 기쁨까지가 생각이 나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는 직장인으로서 겪는 어떤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환호를 기억하기는 쉽지 않지만 막상 취업을 준비할 때는 취업만 되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것만 같은 생각을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기쁨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혹시 캠코에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번 설명을 좀 유의 깊게 들어주시고 어떤 인재들을 캠코가 원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자산관리공사 소개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걸 준비한 이유는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평가를 할 때 회사에 대한 거를 묻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래도 회사에서 일을 해보지 않으신 경우에는 당연히 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표면적으로 느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도 마치 내가 회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답변을 하시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나도 잘 내 회사를 모르겠는데 이 지원자가 어떻게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회사에 대해서 잘 알려는 걸 고민하시기보다는 이 회사에 내가 어떤 면이 맞는지를 어필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하시려고 하는 회사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하시고 그 회사에 내가 어떤 성격들이 잘 맞는다라는 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강남에 본사가 있긴 한데 저희 회사도 신보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 이전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올 연말에 부산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도 몇 번 채용 설명회를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 대학생들 내지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의 그 관심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들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본사가 있지만 지역본부들이 10개 지역본부가 있고 또 이제 국유재산이라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도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캠코의 주요 기능은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자산관리공사라고 하면 자산관리가 이제 어떤 자산관리인지에 대해서 아마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나쁜 자산을 좋게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자산들이 기업, 개인, 국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 이제 지금 당장은 쓸모없거나 혹은 회수가 불가능한 나쁜 자산들에 대해서 저희 캠코가 그 재산들을 사들이고 그걸 다시 좋게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 당시에 이제 부실 기업 내지 이런 부실 자산들을 인수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기능들을 했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정부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처럼 어떤 채무 조정이 필요한 그런 가계 자산들에 대해서 저희가 채무 재조정을 해주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유유지들 혹은 나라가 소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 공사가 그 재산들을 인수해서 대부하거나 매각하거나 혹은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거에서는 알 수 있겠지만 저희 굉장히 다양한 사업 부문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전공 내지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공을 하신 분들도 입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의 또 이런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금융공기업이긴 하지만 뭐 경제나 경영을 전공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공계 분야나 뭐 건축 분야나 이런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된 배경은 이제 나쁜 자산을 좋은 자산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각각의 상황에서 어려웠던 상황들 저희 캠코가 이제 역할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 IMF 당시에 부실채권 기금, 그리고 2003년 카드 대란 상태에 신용회복기금, 2008 카드사 상태, 그다음에 신용회복기금 설치, 그리고 구조조정기금 설치, 그리고 국민행복기금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 국민들의 어떤 국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저희 캠코가 원하는 인재상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반적인 고용 시장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일단 학점이 우수하거나 아니면 뭐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성실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직장에서의 로열티를 원하는 그런 채용 트렌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단 뭐 공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트렌드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찾고 있고 그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캠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저희가 원하는 핵심 키워드는 이런 복잡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인재, 즉 창의적인 사고에 기반한 스스로 생각하는 인재를 뽑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이 채용 절차들이 많은 좀 개선이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전공 시험 같은 경우를 이제 보지 않고 있고요. 이게 아마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새 금융기관과는 가장 큰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류도 그렇지만 이제 필기 전형에서도 일종의 전공 시험 내지는 이제 어떤 경제나 경영, 법에 대한 그런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과 창의적인 사고를 알아볼 수 있는 논술 시험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논술 시험이 그렇다 보면 좀 주제가 어렵지 않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크게는 한 3가지 분야로 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 중에서 본인이 이제 가장 잘 쓸 수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하셔서 논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딱 찍어놓고 그 정답을 쓰시는 분을 찾는 게 아니라 설사 내가 그 전공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기승전결을 끌어내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어떤 창의적 사고에 기반한 인재를 찾기 위한 저희만의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지원서 평가와 그다음에 기본능력 검증을 위한 인성검사와 직무능력 검사, 그리고 논술, 그다음에 신층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인턴 채용을 할 때 단순히 이제 인턴을 채용하고 실지원 공채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환형 인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으로 들어오셔서 근무를 하시는 그 약 4, 5개월간의 기간을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관찰과 검증의 기간으로 두고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정한 어떤 일정 비율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신입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채용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집 공고, 필기 전형, 1일차 면접, 그리고 채용 확정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모집 공고 부분에서 저희가 스펙추얼 소셜 리크루팅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제 어떤 서류 전형 시에 일부 전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폐지를 했었지만 이제는 학점이나 어학이나 자격에 대한 일정 가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아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그 캠코에 입사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일단은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게 다 열어놨고요. 지원을 하시면 약 한 2주간의 이제 모집 공고 기간 동안에 저희가 제시해드린 어떤 입사 지원서상의 과제 내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걸 완수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필기 전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평가할 때는 저희가 이제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셜 리크루팅들이 있는데 그런 좀 뭐 동영상이나 이런 좀 여러 가지들을 하지는 않고요. 입사 지원서 평가를 조금 더 확대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캠코는 이제 과거에도 입사 지원서 평가를 상당 부분 큰 기준으로 반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절 뭐 본인의 어떤 일체 스펙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자기소개서만으로 이제 모든 그 지원자들을 다 평가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필기 전형으로 넘어갔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입사 지원서 평가를 하는데 그 방식이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있던 뭐 어학이나 자격들이 삭제가 되면서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입사 지원서 상호간의 평가와 그리고 현업 실무자들의 평가를 거쳐서 이제 필기 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필기 전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시험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면접은 이제 일종의 PT 면접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해드린 주제에 대해서 약 한 10분간 발표를 하시면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면접위원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은 이제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렇듯이 임원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 중심의 신층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예정하고 있는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전환형으로 해서 청년 인턴을 선발하고 그 인턴들이 이제 올 연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형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 5급하고 그 다음에 고졸 예정자 혹은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6급으로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5월 한 20일 이후에 5월 말 정도 해서 채용 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신 분들께서 고등학생 분들을 포함해서 아마 바로 지원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5월 달에 진행을 해서 이제 7월 정도에 임용을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스펙 초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이 없지만 저희가 이제 일부 이렇게 전산 분야를 해서 따로 전산 진경을 좀 따로 채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전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에 한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뭐 취업 지원 대상자나 장애인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우대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금 6급 직렬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분들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셨다가 저희 나중에 채용 공고가 나가면 그때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6급 직원을 모집할 때 다른 금융공공기관들이 이제 상업계 고등학교는 특성화고 쪽으로 약간 제한을 두는 거에 반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고등학교로 다 이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보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빨리빨리 진행했는데요. 일단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Q&A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아까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스펙조어를 한다고 하셨는데,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토익 어학 점수를 적는 란이 없으면 아까 신용보증기금도 마찬가지로 최하 점수를 충족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어학을 폐지했는데요. 저희는 신고와는 다르게 최저 요건은 없고요. 그냥 아예 어학에 대한 게 없습니다. 본인이 400점이셔도 지원이 가능하신 거고 그걸 어디다가 드러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학에 관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